시청자 여러분의 응원이 항공과 비평TV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공과 비평TV 주인장과 함께 21세기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와 모빌리티 분야에 새로운 운용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운용 개념입니다. 도심에서도 항공교통을 경제적으로 이용해 교통시간을 단축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도시의 생산성을 올려주며 도시와 교외 지역 사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항공 모빌리티 개념입니다. 더욱이 운항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전기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변화에 대응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정중앙과 그 시작점에는 eVTOL 항공기라는 참신하고 특이하며 고유한 항공기가 있는데요. 항공과 비평TV에서 연재를 통해 eVTOL 항공기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항공과 비평TV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제1편으로 전기추진 수직이 착륙기 eVTOL 항공기의 정의와 분류를 소개합니다. 먼저 eVTOL이란 용어를 소개합니다. eVTOL은 일렉트릭 파티클 테이크오프 앤 랜딩의 약어인데요. 발음은 eVTOL이라고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없이도 운항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소문자 1을 접두사로 맨 앞에 붙였습니다. 국문으로 번역하면 전기추진 수직이 착륙인데요. 전기추진 수직이 착륙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VTOL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표준에서 아직 eVTOL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기추진 수직이 착륙기는 전기동력을 사용해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제자리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일부 언론과 완성차 기업에서 eVTOL을 플라잉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도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발명과 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잉카는 도로용 차량으로도 기능하고 항공기로도 기능할 수 있어서 도로주행용 항공기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요 국가에서 개발 중인 eVTOL은 일반 도로 주행을 할 수 없고 비행만 할 수 있는 온전한 항공기입니다. 따라서 eVTOL을 플라잉카라고 부르는 것은 eVTOL 정의에도 맞지 않고 플라잉카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eVTOL은 비행을 위해 전기추진 장치 EPU가 필요합니다. EPU를 어떻게 배열하고 배양하는지에 따라 eVTOL은 세 가지 추진 개념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멀티콥터인데요.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어 마운트되어 있는 추력기가 수직 추력만 생성할 수 있는 추진 개념입니다. 둘째는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입니다. 리프트 프롭은 수직 추력만 생성하고 트랙터 또는 푸셔 추력기는 수평 추력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편향 추력인데요. 이 경우에는 동일한 추력기가 틸팅이라는 편향 운동을 통해 비행 모드에 맞는 수직 추력이나 수평 추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VTOL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비행 모드를 오가며 비행합니다. 수직 비행, 천이 비행, 수평 비행 모드입니다. 멀티콥터의 경우 수직 비행에서 추력기들이 수직 추력을 생성합니다. 천이 비행에서는 추력기들의 동력에 차등을 주어 피치다운 자세를 유도함으로써 추력 벡터의 전방 성분을 이용해 전진 비행을 시작하고 충분한 대기 속력에 도달하면 수평 비행이 시작됩니다.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의 경우 수직 비행에서는 리프트 프롭이 수직 추력을 생성하고 수평 추력기는 정지 또는 아이들 상태입니다. 천이 비행을 위해 수평 추력기가 전진 추력을 생성하기 시작하면 대기 속력이 높아지면서 날개에서 양력이 점차 생성됩니다. 충분한 대기 속력에 도달하면 리프트 프롭이 정지되고 온전히 수평 추력기만으로 수평 비행을 수행합니다. 편향 추력의 경우 수직 비행에서 추력기는 수직 추력을 생성합니다. 천이 비행을 위해 추력기를 점진적으로 전방으로 틸팅, 즉 편향시켜 전진 추력을 생성하기 시작하면 대기 속력이 높아지고 날개 기반 양력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완전한 수평 비행 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 수직 비행학회 VFS는 2017년부터 전 세계 eVTOL 기종을 등재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2024년 초에 최초로 1000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2025년 7월 기준 모두 1120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살펴보면 편향 추력 형식이 36%로 가장 많았고 멀티콥터 29%,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18% 순입니다. 물론 1000종이 넘는 eVTOL 중에서 실제 기체가 제작되어 비행할 수 있는 기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 가지 추진 개념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계 복잡도 비교입니다. 멀티콥터가 가장 단순합니다. 반면 편향 추력은 틸팅 메커니즘과 가변 피치 블레이드로 인해 가장 복잡합니다. 둘째, 형식 인증이 포함된 eVTOL 개발비 비교인데요. 멀티콥터는 3억 달러, 즉 4,100억 원이 넘는 개발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시행착오에 따라 더 많은 투자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는 최대 12억 달러, 즉 1조 6천억 원이 넘는 개발비가 듭니다. 복잡도가 가장 높은 편향 추력은 최대 25억 달러,
즉 3조 4천억 원이 넘는 개발비가 소요됩니다. 셋째, 대기 속력, 즉 비행 속력 비교입니다. 멀티콥터가 가장 느리며 순항 속력은 시속 80km입니다.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는 순항 중에 작동하지 않는 리프트 프롭의 항력이 커져서 순항 속력이 시속 250km를 넘기 어렵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역시 편향 추력인데요. 순항 속력을 시속 320km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항속거리 비교입니다. 다만 민간 항공당국은 비행 안전을 위해 예비 연료 요구도를 부과하고 있어서 실제 운항거리는 이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습니다. 멀티콥터가 가장 짧은 최대 35km이지만 도시 내 운항에는 적절합니다.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는 그보다 훨씬 긴 250km이고 편향 추력은 이보다 조금 더 긴 300km이어서 역시 도시간 운항에 적절합니다. 하지만 초기 서비스 시장에서 eVTOL 기업이나 운항사들은 장거리 노선보다는 도심과 교외 지역 간의 단거리를 다빈도로 운항하는 노선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초기 eVTOL 기종의 주기 수명이 짧아서 충전율은 높게, 방전율은 낮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계 비행 규칙으로 먼저 형식 인증되므로 기상 예보 적중률이 높은 단거리 노선에만 투입하는 것이 항공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eVTOL 기종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eVTOL은 어떻게 분류될까요? 재래식 항공기의 경우는 고정된 날개인, 고정익을 지녔는지 또는 회전하는 날개인, 회전익을 지녔는지에 따라 비행기와 헬리콥터로 분류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eVTOL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미국 수직 비행학회인 VFS는 고정익이 없는 eVTOL은 멀티콥터라고 지칭하고 고정익이 있는 eVTOL은 추진축의 배양이 고정된 경우는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배양이 틸팅될 수 있는 경우는 편향 추력이라고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학회의 학술적 제안일 뿐이지 항공 규제는 아닙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는 eVTOL을 날개가 없으면 특수 분류의 회전익기라고 규정하고 날개가 있으면 파워드리프트라고 불리는 동력식 양력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항공안전청 EASA는 날개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VTOL 케이퍼블 에어크래프트의 약어인 VCA, 그러니까 수직이 착륙 가능한 공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의 이런 분류 기준 차이 때문에 볼로시티와 같은 멀티콥터는 미국에서는 특수 분류의 회전익기이지만 EU에서는 VCA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미국과 EU의 규제적 상호부조화는 멀티콥터 형식의 eVTOL을 개발하려는 기업에게 더 많은 돈과 더 긴 시간을 형식 인증에 쓰도록 만듭니다. 서로 다른 두 규제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EU가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주장하는데 국제 민간항공기구는 어떤 입장일까요? 아이카오 시리즈 제1편과 제2편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빠르게 복기해보겠습니다. 아이카오 부속서 7에는 항공기 분류 기준이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eVTOL의 분류는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속서 8 항공기 가망성에는 아직 수직이 착륙기와 틸트로터기에 대한 정의문이 없지만 부속서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서 파워드리프트라고 불리는 동력식 양력기에 대한 정의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동력식 양력기는 수직이륙, 수직 착륙 및 저속 비행의 능력이 있는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로 이들 비행 모드에서는 엔진 구동식 양력장치나 엔진 추력에 주로 의존하고 수평 비행 중에는 비회전식 에어포일에 의존하는 항공기입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의 AW609나 조비 에비에이션의 S4는 추력 기반 비행으로 수직 이륙한 후 천이 비행을 거쳐 양력 기반 비행인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는데요. 이처럼 세 가지 비행 모드인 수직 이륙, 수직 착륙, 저속 비행에서는 프롭이나 엔진의 직접 추력을 이용해 추력 기반 비행을 하고 수평 비행에서는 비회전식 에어포일인 날개를 이용해 양력 기반 비행을 하는 항공기를 동력식 양력기라고 부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방항공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는 등급 클래스와 종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요. 항공기 인증 측면과 조종사 인증 측면에서 그 정의가 서로 다릅니다. 항공기 인증에서 등급은 비행기, 회전익기 등으로 분류되고 종류는 수송류, 보통류 등으로 분류됩니다. 조종사 인증에서 등급은 단발 엔진기, 다발 엔진기, 육상기, 헬리콥터 등으로 분류되고 종류는 수송류, 회전익기 등으로 분류되며 이는 항공기 인증에서의 등급과 유사합니다. 주목할 점은 등급과 종류의 어디에도 동력식 양력기, 즉 파워드리프트가 명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인증 측면에서 동력식 양력기는 특수한 등급, 즉 특수 분류의 항공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종사 인증 측면에서 동력식 양력기는 한정 대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FAA는 eVTOL 조종사 양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조종증 명령 형식 한정 대상에 동력식 양력기를 추가했습니다. 미래에 동력식 양력기가 대중적인 항공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다면 현재와 같이 임시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레거시 항공처럼 영구적인 분류체계에 편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공과 비평TV는 항공우주 분야의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 그리고 도전을 생각합니다.
아무런 과장이나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경험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